동아건설처럼 4조 원의 그 부실을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 동아건설의 경우는 총 7천억 부실 자산 분식을 갖고 있습니다. 1997년 말까지, 1988년부터 97년 말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95년도는 총 4천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김포 매립지가 1995년도에 정부가 20조 원의 장부가가 1,000억 원인데 20조 원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아그룹의 총 자산이 대한통운과 동아건설 합쳐서 총 11조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11조 9천억이고 그게 재계 10이었고 그 부위였던 군호그룹도 11조 9천억 정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있는 나머지 8위나 7위도 12조 내지 13조 이 정도 규모였는데 김포 매립지 한 개 자산만 20조 원, 그 다음에 그걸 동아건설로부터 6천억에 뺏어가서 30조 원 땅 장세를 했으니 30조 이상의 자산이 무형의 자산 자산 증액분을 동아그룹은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 재계에서 그 어떤 그렇게 우량의 자산을 갖고 있는 그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아그룹만 해체되었고 동아건설만 공중분해 파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동아건설이 김포 매립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김포 매립지를 뺏어가려고 기업주를 경영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개인 재산을 몰수했고 돈 IMF로 자금난에 우리가 자금난으로 6천억 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기업주에 살고 있던 집, 그 다음에 문중선상, 그 다음에 동아그룹 계열사 주식 전체를 다 몰수했습니다. 동아그룹 계열사 주식 동아건설은 빼놓고 대한통운 주식의 그 가치만 해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1조에서 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동아건설에 가지고 있던 김포 매립지를 뺏기 위해서 기업주를 경영권을 박탈했고 자기네들이 2년 6개월 동안 경영하면서 이자를 1조 2천억을 빼갖고 서울은행의 경우에는 4천억 2백억을 지원하고 8,200억을 뺏어갖고 동아건설을 부도처리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결국은 부도처리한 목적이 무엇 때문에 하냐 하면은 대한통운을 7천억 원에 넘겨주려고 4조 원을 나중에 후일 4조 원에 받아서 7천억 원에 넘겨주려고 하려니 기업주 최원석 회장으로부터 뺏은 주식의 지분이 8%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 대한통운이 동아건설에 그 지급보증을 한 것을 주식으로 전환받으려고 주식을 전환받으려면 동아건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주주들이 반대해서 안 되니까 동아건설을 주여야지 미확정 채권에서 확정 채권을 만들어 갖고 되는 그런 인과관계를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대한통운을 급하게 서둘러서 매각하려고 동아건설을 죽였으나 리비아 대소로청에서 클레임을 20억 달러를 했습니다. 20억 불 중에서 동아건설이 갖고 있던 자산이 한 7억 불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 유보금이 있었고 미청구 금액하고 나머지 그래서 그걸 제외한 13억 2천만 불을 법원에 클레임으로 제기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통운 매각을 중단한다고 법원이 발표했던 거죠. 결국은 동아건설이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동아그룹의 기업주였던 최원석 회장님이 물러나고 정부가 선임한 고병우 전문 경영인이 왔을 때 맨 처음 얘기한 것이 대한통운 팔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1998년 6월 5일 고병우 회장이 취임사에서 대한통운은 팔지 않겠다. 대한통운을 팔지 않는다는 건 동아그룹을 해체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6월 8일 3일 후 이현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고병우 회장의 발언은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정책에 위반되는 말도 안 되는 인류의 가치도 없는 소리라고 얘기를 했고 그 후 김대중 대통령도 고병우 회장에게 대한통운같이 좋은 회사를 팔아서
모기업인 동아건설을 살리는 것이 IMF 구조조정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대한통운을 매각하라는 지시였기 때문에 고병호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동아그룹 구조조정에 착수했다고 본인이 2003년 검찰청에서 본인이 작성해온 자소서에서 그렇게 진술하였습니다. 결국은 대한통운 매각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와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정책이 동아건설을 죽인 겁니다. 어떻게든 대한통운을 매각하려고 결국은 대한통운을 매각하려니 동아건설을 부도 처리해야 했던 것입니다. 부도 처리해서 똑같이 또 법정 관리를 가면 되는데 파산이 되어야지만 법정 관리로 회생이 되면 주식으로 출자 전환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급 보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동아건설을 파산 처리하였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사실을 거의 10년이 지나도록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여기 당사자였던 조한걸 전무님이나 동아건설 과거 경영자들이 모두 재판에서 패소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 부당한 사실을 20년 만에 거의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동아건설이 죽은 것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과거 경영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건 법원 소송, 이거는 철회하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채권 금융기관 중 그때 똑같이 시작했던 우리은행과 또 국민은행, 신한은행, 여기는 CEO 연장을 위한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울보증보험만 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옛날에 대한보증보험하고 한국보증보험 이 두 개 회사가 합쳐졌고 IMF 때 정부로부터 공적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95%의 대주주가 예금보험사, 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증보험 앞에서 저희들의 동아건설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면서 부당한 법원 소송은 철회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후 동아건설이 사실은 현재 주가 없어졌고 무덤에 들어가서 있던 6년 동안 무덤에 들어가 있다가 무덤에서 꺼내서 조그맣게 지금 SM이라는 회사가 동아건설을 인수해서 조그맣게 있는데 그건 동아건설이 아닙니다. 지금 옛날 우리 동아건설은 죽었던 거죠. 죽어서 7년 만에 무덤에서 꺼낼 것을 왜 죽여야 했는지 그게 몰랐는데 결국은 대한통운에 팔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죽였던 사실을 이제 확연하게 밝혀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가 없어진 동아건설이지만 간단히 그 연유에 대해서 지금 조한걸 과거 경영자 전무님께서 나오셔서 동아건설 연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